보건소 근처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줄이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 12월 둘째 주부터 줄이 엄청나게 긴데 저도 집 근처에 보건소가 한 게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줄이 끝에서 그 시작점까지 안 보여. 거의 동네 한 바퀴를 감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서울 송파구 보건소인데 사람들이 하도 몰리니까 부르면 오세요 막 이런 것도 붙여놨죠. 코 너무 세게 찌르니까 살살 찔러달라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이 운이 진짜 좋은 게 줄이 어느 정도냐면 보건소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줄이 이렇게 돌아서 지하도까지 이어지고요. 지하도로 내려가 보면 지하도 안에도 사람들이 줄 서서 저 끝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반대편 보니까 반대편 지하도 출입구까지 줄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줄이 무진장 긴 거죠. 줄이 진짜 미친 거죠. 여기 보면 무슨 콘서트장 줄 같은데 월드컵 경기장이고요. 서울역도 바글바글해요. 지금 보면 거리두기도 안 돼가지고 줄 서다가 코로나 걸릴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면. 여기는 강원도 춘천인데 차량 행렬이 무슨 백화점 줄 서는 거랑 비슷하죠. 우리만 이런가 해서 다른 나라를 보면 여기가 어딜까요? 저 뒤에 빅벤 보이시죠? 영국 런던이에요. 줄이 엄청 길죠. 여기는 독일 하노버고 여기는 독일 드레스덴이에요. 우리랑은 좀 다른 게 여기는 진료소 줄은 아니고 백신 접종 줄이에요. 체코 프라하도 그렇고 오스트리아 빈도 줄이 꽤 길어요. 여기는 뭐 케냐고요. 이게 대략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건 약과고 제일 문제인 나라가 있는데, 자 여긴데 뭐 그렇게 달라 보이나 싶죠? 비슷해 보이죠? 여기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국경이에요. 가운데 보면 뭐 미그라시온 이렇게 써있죠? 이민이란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줄 서고 독일 사람들은 독일에 줄 서는데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딴 나라 앞에 줄을 서고 있어요. 백신 맞으러 콜롬비아 넘어가겠다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지금 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냐면 빈곤율이 93%예요. 2016년부터 3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냐면 5,379만 8,500%. 3년 전에 100원짜리 사탕 하나가 지금 5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나라 경제가 미친 거죠.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나라 경제가 다 망가지고 물가는 말도 안 되게 높으니까 먹을 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부도 아닌데. 그래서 물 뿌리개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그거 살 수도 없으니까 페트병에다 물 떠서 농작물에 주려고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경제가 왜 박살이 났나? 짧게 말씀드리면 석유로 먹고 살던 나라거든요, 여기가. 근데 좋은 시절에 산업은 안 키우고 막 기업들 경쟁력 박살내고 막 보조금만 펑펑 지출하고 재정 지출만 많이 늘리다가 유가가 팍 꺾이면서 이제 나락으로 간 거죠. 거기에 미국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면서 베네수엘라는 외국과 거래를 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경제를 일으킬 힘도 없는데 뭐 경제 자체는 다 무너졌고, 그러니까 폭망한 거죠. 자, 근데 다시 이 사진을 잘 보시면 다른 나라랑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애들을 데리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보면 전부 어른들밖에 앉아 있거든요, 줄을. 근데 베네수엘라는 보면 하나같이 다 어른들이 애를 데리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들 백신 맞히려고 콜롬비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베네수엘라에 백신이 없냐 하면 있어요, 그게. 근데 베네수엘라가 미국 막 경제 제재도 하고 있고 국가 자체도 이제 미국을 막 악마로 생각하는 곳이라서 거의 뭐 유럽이랑 미국이랑 거래를 안 트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보면 이제 미국 유럽에서 쓰는 화이자, 모더나 이런 게 아니고 중국 시노팜, 러시아 스푸트니크, 쿠바의 소베라나 이런 걸 맞아요. 문제는 뭐 쿠바 소베라나 같은 경우는 아직 WHO 승인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백신을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접종률이 35%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11월 3일부터 3세 이상 의무 접종하라고 했어요. 3세 이상. 그러니까 갓난 애기들 빼고는 다 맞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인간인데 애들은 걱정되는 거죠. 뭐 나는 뭐 안 맞고 뭐 이런다 쳐도 의무화를 시켰는데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콜롬비아까지 넘어가서 백신을 맞고 있는 거예요. 콜롬비아가 원래는 코로나 백신 말고도 애들한테는 이제 파상풍, 디프테리아 간염 백신을 무료로 놔줬거든요, 인도적 차원에서. 근데 이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코로나 백신도 놔주고 있어요. 백신 의무화가 시작되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백신을 이제 빌리러 옆 나라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이 백신 의무화라는 게 베네수엘라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 트렌드 같은 거거든요. 지금 유럽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잘 사는 유럽 나라들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 여기가 오스트리아인데 지금 사람들이 막 시위를 열고 난리가 났어요. 수도 빈에 4만 명이 모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오스트리아 인구가 89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200만이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에 20만 명이 넘게 모인 거예요. 여기는 벨기에고요. 지금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전에 이러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있는 거예요. 마스크도 안 쓰고 이런 게.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지고 경찰은 막 체류탄 쏘고 물대포 쏘고 난리가 났죠. 여기 뭐 유럽 정부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뭐 화가 났냐 하면 사실 유럽 정부가 한 게 우리 정부가 얼마 전에 내놓은 거랑 비슷한 조치예요. 우리도 이제 12월 13일부터 백신 안 맞고 막 식당 카페 나돌아다니면 과태료 내야 되잖아요. 괜히 손님 잘못 받았다가 가게 주인이 잘못하면 뭐 문도 닫아야 되고,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도 백신 패스가 없으면 학원, 독서실 막 못 간다고 그러는데 유럽 국가들도 뭐 이거하고 비슷한 거를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뭐 일부 국가들은 시행을 했고,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겨울도 시작됐고 백신 접종률은 좀 정체돼 있고 오미크론 변이도 걱정되니까 하는 조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유럽 국민들은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오스트리아는 백신을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고 해서 유럽에서는 접종률이 제일 떨어지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뭐 다른 나라
비해서 엄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떨어지는데 최하예요, 최하. 그래서 총리가 14세 이상 전부 백신 맞아라. 안 맞으면 벌금을 3개월에 3,60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까지 내야 되고, 맞을 때까지 내야 되고, 벌금도 못 내겠다? 그러면 구치소 보낸다고 하고, 게다가 백신 안 맞으면 락다운도 안 풀어주겠다, 막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아주 뚜껑이 열린 거예요. 지금 벨기에랑 독일도 백신을 안 맞으면 공공장소 못 가게 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할 예정이고,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 전부 백신 의무화 했거나 예정이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뭐 유럽 전역에서 야 이게 나라냐, 독재하지 마라 이러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는 걸 들어보면 강제 백신을 놓는 게 뭐 강제 노동이랑 뭐가 다르냐, 자유 침해 아니냐, 그리고 백신 안 맞았다고 어디 못 가게 하는 거 차별 아니냐, 이거 완전 독재다 이러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로 빡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백신 의무화라는 게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1948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인데, 그때 엄청난 전염병이 하나 돌았어요. 그게 천연두예요. 천연두가 지금은 이제 WHO가 1979년에 천연두 박멸을 선언했으니까 이제는 뭐 세상에 없는 병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있던 시절에는 백신 안 맞고 걸리면 치사율이 뭐 30%까지 올라가고, 면역이 거기서 좀 더 약하면 90%까지 올라가니까 걸리면 그냥 죽는 병이었어요. 살아남아도 얼굴이 이제 곰보가 돼가지고 평생 고통받는 병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 호환마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거기서 호환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거고, 마마가 천연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악마인 거지, 호환과 마마가. 그러니까 그 천연두 이후에 오스트리아가 처음으로 백신 의무화를 하는 게 지금 코로나인 거예요. 게다가 이제 9월, 10월부터 백신 의무화 얘기가 이제 유럽에서 좀 슬슬 돌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전 국민 백신 의무화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그때까지는 딱 4개밖에 없었어요. 투르크메니스탄, 독재국가죠. 타지키스탄, 독재국가죠. 마이크로네시아, 뭐 아주 작은 태평양 섬나라죠. 인도네시아, 개발도상국이죠. 이렇게 4나라인데,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독재국가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뭐 이런 나라랑 동급이냐, 이런 거죠. 이게 사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볼 때는 뭐 의무라도 유럽, 미국 백신 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맞을 수도 있는데, 유럽 애들은 강제로 뭐 시키면 못 참는 거죠. 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별말 안 하고 정부 말에 잘 따르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광복절 때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집회를 열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확 감염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집회 얘기 나오면 이제 국민들도 야 전부 하지마 이러는 거죠. 사실 그때도 법원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다니까 100명 이하만 허용해 줬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적 집회니까, 정치적 집회 특성상 한번 열리면 뭐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뭐 통제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몰렸고, 그러면서 감염자가 나온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자유보다 남들 피해 안 주는 걸 좀 우선시하는 문화다 보니까 집회하고 싶어도 꾹 참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지금 이 백신 안 맞을 자유도 있고 시위할 자유도 있고, 우리는 뭐 내 맘대로 할 자유가 있다, 뭐 마스크 안 쓰고 시위할 거다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우리는 지금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딱 한 군데. 그게 어디냐면 엄마 아빠들이에요. 학부모들. 이제 내 애가 백신을 안 맞으면 내년에 당장 이제 학원도 못 가게 하고 독서실도 못 가게 한다 이러니까, 그러면 뭐 국가가 애 성적 책임질 거냐, 지나친 자유의 제한 아니냐 이러면서 학부모 단체만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그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 주변에도 누가 백신 맞고 후유증이 심하네, 아니면 뭐 백신 맞고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뜨고 막 이런 일이 들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정부가 보상이라도 해주냐 하면, 10월 25일 기준으로 정부가 백신 맞고 사망한 사람 심사한 게 이제 777건이에요. 그 중에서 백신 때문이다 인정한 게 딱 2건뿐이에요. 지금 백신 의무화 때문에 세계적으로 각자 나름의 상황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난리인데, 이런 비상시국에도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자식 걱정에 국경을 넘어가고 있고, 유럽은 이제 자유를 내걸고 막 배째라 시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자식 교육에 민감한 엄마들만 들고 일어나고, 참 나라별로 각자 스타일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